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는데 308페이지죠. 308페이지 납세무자와 납세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이 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다. 그래서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요. 그래서 납세 의무의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납세지도 그렇고요. 그럴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와 납세를 달리하고 있다. 양가로 1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예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주소,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또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거주자가 될 수 있고요. 거주자라는 것은 의의를 봅니다.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소 있다, 국내 우리나라에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 그럼 우리나라예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거주자가 됩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면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그래서 싸이 항상 제가 얘기했죠. 가수 싸이, BTS, 정국이 뭐 이런 애들은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자니까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은 뭐 나중에 살짝 볼 거고요. 309페이지 봅니다. 납세지 봅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거주자일 때는 납세지 주소지. 당연히 집값 가운데서 분리벌하고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다 그러면 거소지로 한다 밑줄이고요. 더 알아보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입니다. 이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에 주소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니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거주자 그러면 제가 팝 가수 마돈나 얘기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자, 마돈나가 예전에 진짜 그 마돈나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 봤다고 그랬죠.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그 마돈나 근황 기사가 나왔는데, 마돈나가 있잖아요. 그 망사 스타킹 같은 거 신고서 그 의자에서 쩍벌 자세로 내세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는 그 근황 기사를 봤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네. 하여튼 마돈나 그런데도 여전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죽지 않고는 옛날에 그 모습이 죽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마돈나가 우리나라 와서 잠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마돈나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국외 전부 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당연히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시면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자, 주소 거소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그러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유지로 하고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쭉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까지 읽은 얘기가 요 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표에다 여러분이 별표시 딱 하고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거주하다 그러면 의의를 보니까 국내 주소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요. 납세무의 범위를 보니까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 학자들에게요.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하니까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다,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 얘기하고요. 그래서 국내 양도소득세로 하면 국내 소재의 자산의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재의 자산의 양도소득도 다 과세하는데, 다만 나중에 강조드리겠지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요, 그냥 거주하면 안 되고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어요. 4년 주소 거소 둔 자 안 돼요. 5년 이상 주소 거소 둔 자만이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비고자는 당연히 과세 범위가 국내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 납세 의무자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 얘기. 납세지는 거주할 때 주소지라는 거.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비고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간다는 거.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고요. 그래서 거기 기출 체크에 OX 한번 보시면 기출 체크에서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비고자는 국에 있는 건물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X 여러분들, 비고자는 마돈나는 항상 비고자는 마돈나가 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습니다. 없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양가로 2번 맨 아래 법인격 없는 단체예요. 국세기본법 중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는요, 국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한다. 한 번씩 이렇게 눈에 익혀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310페이지로 가시면은 확인 예제 문제가 나오네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 둔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한다. 2번,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과세하고요. 3번, 거주에 대한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어디요? 거소지로 하고. 4번,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아까 소득세 과세 방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합산하여 틀렸습니다.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소득세는 신고납세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 고자 비고자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거, 임대업에 대한 거, 이런 거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업 이런 거 다 제끼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나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저쪽에 빠지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항상 이런 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희한하게 보면 양도소득세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꼭 양도소득세 할 때쯤 되면 있잖아요. 제가 이제 1, 2월, 3, 4월까지는 조세 총론부터 해가지고 지방세, 국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항상 이렇게 2월 말에, 4월 말에 해요. 그럼 수강생분들이 1월 달에 그냥 그 새해 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반짝반짝하는 눈빛으로 막 수업에 막 나옵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2월 말쯤 되면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막 빠졌잖아요. 자, 보세요. 또 이제 3월 달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달 되면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들 막 오시고, 새로운 분도 오시고, 기존에 수업 빠졌던 분들도 새롭게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3월 달 첫 주, 두 번째 주 되면요, 수강생이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4월 달 되잖아요. 또 흐지부지해. 또 이런 식으로. 그래가 양도소득세 할 때만 되면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이렇게 돼요.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5, 6월 달에는 그래서 있잖아요. 5, 6월 달에는 뭐부터 하냐면 5월 달 딱 들었잖아요. 양도소득세부터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수강생분은요, 5월 첫 주, 두 번째 주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조세 총론할 줄 알고 안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한 2주 지나서 나왔더니 벌써 양도소득세 끝났네. 자, 하여튼 그래서 5월 달에는 요약집 들어가면은 5월 달에 요약집 나오죠. 5월 달부터는 핵심 요약 강의할 때는 제가 뭐부터 하냐면 양도소득세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양도소득세부터 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5월 달, 6월 달 되면 이제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를요 막 어렵게 내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거 어떤 교수님에 따라서는 막 어렵게 내요. 막 어렵게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양도소득세를 그 3, 4월 달에 배운 것으로는 또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막 출제해 버리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양도소득세 중요한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공부 못하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 첫 주부터 바로 이제 양도소득세가 들어갑니다. 3, 4월까지는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빠지면 안 되는데 4월 달에 또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죠. 하여튼 보세요. 제 예측이 맞나. 3월 달 되면 확 또 왔다가 자 얼굴 잘 보세요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빠지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 봅니다. 힘내시면서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양도세 대여섯 문제 출제되고 어떤 성격의 주세인지 오늘까지 살짝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에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이게 이제 시험의 과세 대상이요. 해거리로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6회 시험 때 나왔는데 27에 안 나왔다? 그럼 28에 무조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26회 나왔는데 27에 안 나왔어요. 28에 내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29에 안 나왔어요. 그럼 30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30회 시험에는 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세 대상 또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이 뭔지 또 유형이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그래서 30회 시험 기본적으로 항상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해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또 잘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양도소득세요.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 달라져요. 그래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의미가 있는데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9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0회 시험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없다. 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양도 및 취득시기 그렇고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배우고 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계산 구조 있죠? 계산하는 과정. 여기에 많은 이제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과정이요. 우리가 계산 문제 나온다 그러면 작년 29회 시험에서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양도소득세에서 계산 문제 단골로 나오고요. 하여튼 양도소득세가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 이게 자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또 여기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나오고요.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또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있잖아요. 요거는 뭐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항상 출제 1순위인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어떻게 신고 납부하느냐.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비과세 양도소득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요. 29에 나왔지만 비과세는 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개정 내용들이 많고요. 그래서 항상 비과세는 항상 또 출제 1순위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잘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 의미, 성격 보면 33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절 양도소득세 의 및 과세상입니다. 편하게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기초인문과정에서는 자세히 소개해드렸었는데 쭉쭉 봅니다. 정의 봅니다. 양도세 의에서 정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고 그럼 양도자별로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거주행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이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구별됩니다.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 구별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법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3번 개인 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밑줄입니다. 개인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 재산도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